요즘 교육과 여행을 함께하는 런케이션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죠. 런케이션은 배움과 휴가를 합친 신조어인데 배움과 휴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관광하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거나 학술 교류도 하고 심지어 재능 기부까지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런케이션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미국 대학 단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와 예일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것도 학생 투표를 거쳐 압도적으로 한국을 선호하게 되어 방문했다는데 오늘은 예일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도 합창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합창대회에 나가기도 했어요. 저는 예일대 들어가기 전부터 아카펠라 동아리에 관심도 많았고 꼭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는 1938년에 결성되어 86년이나 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결성된 그룹이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아카펠라 동아리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죠. 저는 1, 2, 3차에 걸쳐 오디션을 봐야 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노래도 중요하지만 아카펠라니까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오디션에 통과해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싶을 정도였어요. 예일대에는 전 세계 나라의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저희 동아리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멤버들이 있답니다. 매년 멤버들의 모국 중 한 나라를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다양한 문화도 체험하기도 해요. 백악관부터 난민촌까지 저희를 필요하는 곳에는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수학여행으로 각 나라를 방문하면 먹고 노는 것보다는 장애인이나 저희의 이야기나 노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재능 기부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꼭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학생들과 토크쇼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진학과 생활 등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요. 아무래도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현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것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쉽게 마음에 와닿을 거잖아요.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미국 대학 생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지만 시간을 쪼개 아카펠라 그룹에서 노래하는 것이 저한테는 나름의 휴식이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해요. 저희뿐 아니라 미국의 각 대학의 각종 단체들이 수학여행으로 한국 방문하기를 원해서 경쟁이 치열해요. 요즘은 한국이 제일 인기가 좋거든요. 하버드에 다니는 제 친구도 하버드에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동호회 회원인데 한국에 가게 됐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동아리에서 한국에 가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크게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아리에서 수학여행지를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라서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고 한국에 가는 게 왜 좋은지를 엄청 설명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자고 읍소하니 남자 선배들이 웃었지만 사실 다른 선배들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투표를 거쳐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올해 수학여행지를 한국으로 결정하게 됐답니다. 마침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우리 아카펠라 동아리의 올해 주제가 평화와 화합으로 정했었거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한국이 평화와 화합의 주제에 가장 적합한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김밥 열풍이 일어서 한국 오리지널 김밥도 먹어보고 싶었고 판문점에도 가보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보다도 미지의 나라이자 궁금한 점이 많은 한국 방문이 무척 기대가 됐답니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21명의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뉴욕이나 뉴저지에 가면 예일대가 있는 코네티컷에서 왔다고 하면 시골 사람 취급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저도 모르게 완전 시골촌 티를 팍팍 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웅장한 인천공항에 압도되어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인천공항 입국 시스템이 스마트 시스템이라서 미래 도시에 온 듯 신기했어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선배는 미국보다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감탄하더라고요. 미국 공항에서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로봇이 청소하고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물론 자비로 경비를 부담하지만 각종 공연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 예일대와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장애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국이 처음이지만 8년 전에 동아리 선배님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일대와 한국 기업이 후원을 해줘서 장애 아이들 위한 공연도 하고 같이 책 만드는 체험도 하고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공연과 토크를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열풍이잖아요. K-팝,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까지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들 한국에 빠져 있어요. 저도 아카펠라 회원이니까 화음은 맞출 수 있어서 BTS하고 노래 화음을 맞춰보고 싶기도 해요. 각 나라를 갈 때마다 고등학교를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파주 운정고등학교에 가서 입학 축하 공연도 하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미국 대학 입학 방법의 꿀팁과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답니다. 학생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우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맞아주어서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할 때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얘기를 듣고 어떤 학생은 휴대폰과 수첩에 메모하면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죠. 다음날 파주 임진각 자유이다리 앞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을 했는데 북한과 가깝다니까 긴장되기도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수학여행을 즐기고 공연할 때 한국과 미국 기자님들도 오셔서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긴장도 했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DMZ에 가보게 되면서 한반도가 오래전부터 분단됐다는 것도 정확히 알게 됐어요. 임진각에서 보니 정말 한국 분들이 화합과 평화를 원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임진각에 놀러온 한국 분들이 엄청 열렬히 환대해 주시고 호응을 해주셔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건 아마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 분들의 염원이 담겨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떡을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손녀 같았나 봐요. 저희 동아리에 한국 교포 학생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따뜻하게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문화라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BTS를 좋아하는데 멤버 전원이 전부 군대에 가 있잖아요. 저희 노래가 군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임진각에 가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도 발사하지 말고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파주가 콩재배가 발달하여 두부가 유명하다고 해서 두부 보쌈과 순두부 그리고 두부 전골도 먹었는데 맛을 뭐라고 표현하기 마땅치 않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건강한 맛이었어요. 그렇게 고소한 두부는 처음 먹어봤어요. 어마어마한 반찬들이 나오는데 전부 무료라니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기절 안 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는 각각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밑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생소했어요. 물론 음식값에 반찬급도 포함됐다지만 왜 이렇게 무료로 다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것도 저한테는 새로운 문화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선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에서 난타 공연도 관람했는데 정말 신나는 놀이였어요. 신나는 공연이라기보다는 충격적이고 환상적이었고 흥분됐었죠. 칼과 도마 등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고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파워풀한 공연. 전통악기와 난타의 쿵쿵거림이 가슴을 울렸고 신명나는 리듬에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요리하면서도 이렇게 신명나게 하기 때문에 밑반찬도 그렇게 맛나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한국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날리느라 도마를 그렇게 두드렸을까요? 대사 없이 상황을 다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게 정말 감탄스러웠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액션과 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들은 관객들을 끊임없이 홀려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관객도 무대 위로 올라가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도 올라갔어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그렇게나 정겨울 수가 없었죠. 그러한 상호작용이 공연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듯 했습니다. 배우들의 코믹한 퍼포먼스도 배꼽지게 만들었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였어요. 저희 아카펠라 동아리에서도 공연할 때 필수적으로 코믹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술이라고 너무 위험있게만 하면 관객하고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카펠라도 필수적으로 코믹한 퍼포먼스로 관객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역시 예술과 문화는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소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게 아니라 몇백 대 얻어 맞은 것처럼 마음에 큰 충격과 울림을 받았답니다.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장구 체험도 하고 평택과 제주도에서 공연도 하고 한국에서 다양한 체험과 신선한 충격을 듬뿍 받은 10일간의 즐거운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지마누엘 선배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서 일해볼 생각도 한다 하더라고요. 아주 자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IT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곧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서 관심 있게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스마트한 선배인데 그런 선배가 한국 기업에 취업까지 생각한다니 사실 좀 놀라웠어요. 저도 이번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졌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 봐야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마누엘 선배도 같이 방문하자고 하더라고요. 지마누엘 선배도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다네요. 여기까지 예일대 학생 그레이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인 예일대생을 비롯해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한다니 뿌듯하네요.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